조금 더 볼까요? 자, 개념이 지시하는 무엇과 이 개념을 표현한 무엇이라는 두 요소 간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볼까요? 자, 개념이 지시하는, 이건 뭐였죠? 아까 그 삼각형에서 C였죠, C. 네, 대상입니다.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과 이 개념을 표현한 무엇일까요? 네. 그 삼각형에서 A죠? 기호죠?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 C와 이 개념을 표현한 A, 기호라는 두 요소 간을 누가 연결해 준다고요? 예, 이렇게 개념이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념은 대상과 언어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 또 개념이 나오네요.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분류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분류 대상인 것이고요. 그 분류 대상은 개념화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대상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진술을 함으로써 개념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실제로 표현되려면 그것이 특정 단어, 언어, 기호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류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지식을 분류한다고 하고 지식을 담은 정보 매체를 분류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분류라는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 다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단 우리는 분류 대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서 개념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념을 나타내줄 가장 최적화된 기호, 가장 최적화된 언어 표현도 같이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념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류의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자, 인지적 경제라고 제가 해놨죠. 자, 인지적,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화를 시켜서 분류를 한다면 인지적 경제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분류가 사실 잘 안 되어 있죠. 그 현실 세계를 몇 개의 유목으로 범주화시키면 의사소통 과정에 필요한 정보량이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념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 인지적 경제 개념의 기능입니다. 볼까요? 자, 비둘기죠. 자, 분류 대상입니다. 비둘기 모개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맷비둘기, 염주비둘기, 홍비둘기 등등 여러 종류가 있죠. 야생종과 집비둘기가 있는데 야생종은 어떻게 생겼고 식도의 큰 모이 주머니에 먹이를 저장하고 성질이 온순하고 길들이기 쉽고 등등의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해볼까요? 나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오다가 무엇을 봤어? 라고 하는데 그걸 전달할 때 비둘기 목에 새를 통틀어 이르는데 그것의 종류는 맷비둘기, 염주비둘기 등등이 있어. 성질이 온순하고 길들이기 쉬운 거야. 나는 그것을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경제를 언제나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냥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학교 오는 길에 비둘기를 봤어 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보는 실제 이러한 그림에서 나타난 것 같은 이런 대상을 먼저 분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최적화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비둘기라는 언어로까지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인지적 경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시간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를 보면 저것은 무엇이지? 소를 해부해 보거나 실제 소를 만져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념의 기능에는 추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이 지닌 정보 자체,
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각 정보가 개념을 통해서 이제 습득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지각 정보는 그렇죠? 우리가 인지해서 아는 정보죠. 그것을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비지각 정보, 우리가 보지 않은 것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것이 기본 개념을 통해 지닌 정보라고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논리적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소를 봅니다. 지각 정보입니다. 자, 소가 있는데 왠지 험상궂고 화가 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비지각 정보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저 소가 나에게 달려들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망간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냥 소만 보고 그것에 있어서 추론을 할 수가 없다면 저 소가 실제 나에게 달려와서 나와 부딪히기 전까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펭귄입니다. 자, 그런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펭귄은 새다라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펭귄이 하는 행동을 일일이 다 관찰하지 않고서도 펭귄이 조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추론은 실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인 것이죠. 그런데 합리적인 추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제한된 정보량에서 가장 최적의 행동을 하고 최종의 결론, 최적의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념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조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조합해서 복합적인 개념이나 복합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볼까요? 자, 철학과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 철학과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현대의 종교 철학적 논쟁, 그렇죠? 철학과 종교에 대한 어떤 접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경영, 경제, 수학 연습. 자, 경영과 경제는 관련은 깊지만 또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조합해서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학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한국, 미국, 일본 모두 다 국가죠. 이 3국의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개념을 조합해서 그쵸? 새로운 사고, 더 이제 구체적이고 어떤 고차원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념의 특성을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특성이냐면요. 자, 필요하고 충분한 특성, 필요 충분 조건도 생각나죠? 자, 이것은 본질적 특성입니다. 자, 개념이 가진 본질적 특성은 해당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특성을 우리가 본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본질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있다면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모두 다 적용되는 특성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만 적용된다면 그 사람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면 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성장하고 죽고 의식과 지력, 의지, 기호와 능력, 창조력을 소유한다. 어렵죠?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성장하고 모두 다 언젠가는 죽겠죠. 뭐 이러한 것들, 사람이라면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질적 특성, 그 다음에는 비본질적 특성입니다. 자, 일부 특정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나 여자에만 적용되는 특성이 비본질적 특성입니다. 자, 이때 잘 봐야 할 것은요. 남자나 여자에만 적용되는 특성은 사람에게는 비본질적 특성이 되겠죠. 남성과 여성의 성장 속도라는 게 있다면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죠. 그런데 남성의 성장 속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특성이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본질적 특성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개별화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남자, 여자 이렇게 특정 부류에만 적용되는 특성보다 더 특수한 것인데요. 단일 대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인데 재산의 정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출생지 다 다르겠죠? 출생일자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특성보다 더 상세한 그러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시해야 할 특성은 무엇이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면 해당 항목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무슨 특성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넣어보기 바랍니다. 자, 개념 체계에 따라서, 그쵸? 이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개념에서는 본질적 특성이 될 수도 있다. 그쵸? 이것은 어떤 특성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언제나 본질적인 특성이거나 언제나 절대적으로 비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념 체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본질적 특성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이때 사람을 어떠한 부분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특성이지만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본질적인 특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쥐가 있습니다. 원숭이죠? 그리고 토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예시일까요? 자, 포유류, 공통점, 포유류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세 가지 대상에 공통적으로 되는 본질적 특성, 뭐가 있을까요? 또 개념 체계가 변한다면 본질적 특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본질적 특성은 그쵸? 포유류 중에서도 설치류, 여기는 영장류, 여기는 토끼죠? 토끼. 개가 아니라 토끼네요. 토끼도 포유류죠, 그쵸? 등등 볼 수 있겠고요. 자, 개념 체계에서는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실험 동물이라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실험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동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토끼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설치류고 영장류고 다 다른 종류이지만 실험 동물이라는 그러한 범주로도 묶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의 특성은 실험 대상으로 가능한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고 실제 분류표에서 실험 동물이라는 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개념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외연과 내포라는 것인데요. 자, 외는 바깥 외겠죠? 그리고 내포에서 내는 안 내일 것입니다.
EX면 바깥으로 가는 것이고요. IN 하면 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where는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되고요. 개념이 클수록 그쵸? where도 넓겠죠. 자, 내포는요.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에서 추출하여 얻어지는 공통 속성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쵸? 외연이 줄어들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수의 특성을 지닌 개념은요. 우리 교재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교재가 아니라 참고 문헌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연이 좁습니다. 예. 이거는 내포가 좁은 게 아니라 외연이 좁은 것이죠. 제가 참고 자료를 한 것에서도 내포가 좁다고 그 원래 분류의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외연이 그쵸? 넓은 거고 이건 외연이 좁은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음료수. 그쵸? 음료수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물도 음료수고, 콜라도 음료수고, 주스도 음료수고, 우유도 음료수고, 동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 등등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하여 상위 개념이라고 하고, 개나 우유를 음료수나 동물에 비하여 하위 개념이라고 했을 때, 자, 위로 올라갈수록 무엇이 확장될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례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연이 확장이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제로 외연은 좁아지겠죠. 왜냐하면 들 수 있는 사례가 적어지니까요. 대신에 내포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속성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음료수의 외연은요. 우유도 있고 생수도 있고 주스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유의 외연은 생수, 주스가 다 없어지죠. 그냥 우유 중에서 저지방이거나 일반이거나 등등으로 가니까 외연은 좁아지죠. 이렇게 되면 외연이 좁아지는 거고요. 반대가 되면 외연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내포를 볼까요? 음료수의 내포는 사실 좀 넓습니다. 마시거나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 정도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탄산이 들어가 있어도 되고 뭐 등등. 마시거나 요리를 만드는데 쓰일 수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포는 젖소의 젖샘에서 분비되는 액체로서 마시거나 요리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크게 하나라고 한다면 우유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하나에다가 이거 더 한 최소한 2개 이렇게 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조건이 많아지죠. 내포가 확장됩니다. 자, 개념은 계층 구조도 지니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줄인 얘기인데요. 예, 좀 계속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음료수와 우유, 동물과 개에서도 계층 구조를 보았죠. 그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참고 자료에 있는 원래 분류의 이해의 쪽수로 하면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간지라는 예시를 들면, 자, 계층 구조가 주간지와 일간지는 동일 계층이라고 본다면, 신문, 상이죠. 신문은 또 정기적으로 발행되죠. 네, 이렇게 정기간행물은 문헌이고요. 문헌은 정보 매체이고 정보 매체는 재료이고 재료도 개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이루어지는 계층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개념 사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의 특성이 하위 개념의 계승, 즉 상속되고요. 최하위, 가장 아래에 있는 최하위 수준의 개념은 여기에 있는 전체 개념의 속성을 다 보유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속성의 합이 내포였죠. 그러니까 개체에서 주간지로 가면 내포는 확장되고 외연은 사례죠. 줄어들게 됩니다. 개념은
이런 개념 구조 또는 개념 사다리, 계층일된 사다리라고 하죠. 개념 구조에 따라 일정한 구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입니다. 자, 관계는요, 직접적인 관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관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색연필하고 연필이죠. 이것은 특성, 이 공통 속성을 공유해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구라는 또는 깎아서 쓴다는 심이 있고 그것을 나무가 둘러싸고 있다는 그러한 공통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사실 연필하고 지우개는 문구류라는 걸로 공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죠. 하나는 쓰는 거고 연필 나무와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지우는 것이고 고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데 활용된다라는 그런 관계로서 간접적인 일종의 간접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쓰고 지우고 마찬가지로 연필깎이와 연필 간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쓰는 것이고 사실 하나는 칼인 것이죠. 깎아주는 그런 도구인 것인데 공통 특성 간의 관계에 따라 구조화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관계이냐인 것이죠. 연필 그리고 연필을 깎아주는 도구, 연필 그리고 연필로 쓴 걸 지워주는 도구 이렇게 간접적인 관계도 가능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세제가 있습니다. 그쵸? 세제가 있는데 그 옆에 세탁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둘 다 빨래를 할 때 활용한다는 그러한 이제 기능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는 화학 제품이죠. 세제이고 하나는 어떤 그 저장하는 용기 같은 아니면 묶어주는 그런 가방 같은 개념인데 그것이 마트에서 같이 관계를 맺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접적인 관계는 목적에 따른 그 개념 관계의 결정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별로 관련 없는 그런 개념이 어떤 요구에 따라서 관계가 새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야구단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야구죠. 야구는 구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스포츠 종목과 지역이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선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 선수는 또 야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그 스포츠 종목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배트나 어떤 신발 등등의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어떤 분야든 특히 우리 분야가 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